우리가 2022년 그리고 2021년 신나게 빚잔치를 했습니다. 빚으로 열심히 잔치를 했죠. 그럼 잔치가 끝났으니까 영수증이 날아올 텐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2020년, 2021년 자산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또는 우리의 월급이 올라서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요. 빚으로 잔치를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주식을 하고 그렇게 B2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B2를 했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빚잔치가 끝나면은 날아오는 청구서, 영수증을 우리가 또 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빚잔치는 끝났다. 빚잔치 영수증이 날아왔다. 우리가 이제 건전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주식이 올라가거나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힘들고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돈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임금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경제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좀 희한한 현상이 코로나 때 발생한 겁니다. 이 희한한 현상에 빚을 내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 중에서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채무 조정 신청한 사람이 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 급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가 절반 정도 지났는데 9만 명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한 18만 명 정도까지 채무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 조정이 뭐냐면은 채무 조정은 대출자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또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걸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못 갚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갚으니까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주고요. 높은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기도 하고요. 에이, 배째 버린다 이러면은 좀 채무를 탕감해 줄 테니까 남은 거라도 좀 갚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 기간도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됐는데요. 평균적으로는 84개월 정도 걸쳐서 채무를 변제했었는데 지금은 100개월로 늘어났어요. 이 갚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말은 대출자들의 돈벌이가 조금 시원찮다는 거죠. 채무 기간의 증가는 실질 소득 감소, 우리의 월급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요. 경기 침체가 좀 체감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지금 채무 기간도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었던 성실 상환자들도 사정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액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액 대출은 우리가 휴대폰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카드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소액 대출이 증가한다는 뜻은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도 재정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하다. 그리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배째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실하게 내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제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가 조금 버겁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소액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지금 2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예전에는 6.7% 정도였는데 지금은 10.5%로 2배 증가했습니다. 10.5%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연체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점 2배 정도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게 조금 중요한 사항이고요. 복수 대출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복수 대출은 여러 개 빌린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 곳에서 좀 빌린 걸 얘기하는데 4군데에서 9군데 정도 사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58%에 달합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한 군데 은행에서 받고 플러스 신용대출 이 정도 받는 걸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4개 이상 그리고 9개까지 받는 사람들이 무려 58%,
절반이 넘죠. 60%에 육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받았을까? 뭐 그 이유는 뻔하죠. 돈을 갚기는 어렵고 근데 갚아야 되고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계속 여기서 빌려서 저쪽 이자를 메꾸고 또 다시 여기서 빌려서 이쪽 이자를 메꾸고 이런 작업을 좀 계속 해오다 보니까 복수 대출의 비율이 높아진 거고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에이, 그래도 42%는 한 군데서 빌리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 군데서만 빌린 대출자는 단 6.4%에 불과합니다. 거의 100명 중에 6명은 한 군데서만 빌렸고요. 94명, 100명 중에 94명은 다중채무자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대출기간의 비율입니다. 신용카드사에서 39% 가장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대부업체, 땡땡앤 캐시 그런 데 있죠. 그런 데서 빌린 사람들이 26%, 시중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곳에서 빌린 사람은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금융권 이런 데서 빌린 사람은 13%고 나머지 87%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저축은행 이런 곳에서 빌렸다. 그러면 그곳의 이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훨씬 더 높으니까 갚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지금 계속 조금 무리한 상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득을 넘는 무리한 대출은 지금 시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갚지 못하고 다중채무자의 늪에 빠져서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 대출 받아서 주식해야지,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좋아요. 근데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대출 이자 한 달에 200만 원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빌리면 안 되고요. 그건 예전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던 시기에는 가능했습니다.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허리띠 잠깐 졸라 매더라도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팔면 돈을 벌잖아. 이런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반등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반등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죠. 하락장에서 나오는 잠깐 반짝한 반등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가 지금 튼실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튼실하면은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지만 경제가 힘들면 자산 가격은 쉽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내 집 마련 하나는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채널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근데 그걸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 정도의 부담을 지고 내가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실까봐 정리를 하자면요. 상승장에서는 무리해도 됩니다. 저렇게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도 돼요. 근데 하락장이나 횡보장 이런 곳에서는 저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것은 연체자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도서 계속 지금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부동산 비법서 1편은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비법서랑 인생을 바꾸는 순간 부동산 비법서 2 이것만 남아 있어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